안녕하세요, 리버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욕과 배고픔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주체 못할 식욕 때문에 다이어트 결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먹고 또 먹어도 왜 끊임없이 뭔가가 먹고 싶을까요? 신체적 허기라고 부르는 진짜 배고픔이 해결되었는데도 자꾸 먹게 되는 이유는 바로 가짜 식욕 때문이에요. 가짜 식욕이라는 건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배고픔도 학습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조건화된 배고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가짜 식욕을 줄이고 배고픔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배고픔이란 먹지 않아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인데요. 배고픔은 식사를 하라는 대사적, 사회적, 환경적 신호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단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먼저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 대해 들어보세요. 개는 본능적으로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리는데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 처음에는 아무런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종을 울린 뒤 곧이어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행동을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면 나중에 그 개는 단지 음성 신호인 종소리만 듣고서도 음식을 먹기 직전에 그러듯이 침을 흘리게 돼요. 파블로프는 개가 종소리만 듣고서도 침을 흘리는 반사 행동을 조건 반사라고 불렀어요. 반복으로 인해 종소리와 음식이 연합되면서 종소리만 듣고도 음식을 보았을 때 반응이 생기게 된 경우인데요. 우리는 이 종소리에 대해 주목해야 돼요. 이 종소리가 우리에게는 음식 단서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음식 단서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무엇인데요. 음식 단서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중 몇 시쯤인가 하는 시간 역시 강력한 음식 단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TV를 보며 과자를 먹었다면 그 시간이 음식 단서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집에서 영화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었다면 이것은 마침내 강력한 습관이 돼서 금요일 밤만 되면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매일 쏟아지는 식품업계 광고와 TV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뭔가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 먹방 등 또한 모두 음식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식품업계가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식품 광고에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음식 단서들을 쏟아부어 우리의 식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저녁에 나오는 치킨이나 맥주 광고는 우연이 아니에요. 딱 배고플 시점,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식욕 호르몬이 분비될 시점, 타이밍에 맞게 광고가 나오면 우리는 또 야식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 외에도 음식 단서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 냄새, 음식을 눈으로 보는 것, 패스트푸드 간판, 먹는 시간, 부정적인 감정 등 다양해요. 이제 음식 단서에 대해 좀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음식 단서들 속에서 우리의 식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조건화된 배고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음식과 다른 것과의 관계를 끊기. 요즘에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먹고, 스포츠 경기 보면서 먹고, 컴퓨터 하면서 먹고, 차에서, 침대에서, 강의실에서, 사무실에서 그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삶 자체가 마치 뷔페처럼 끊임없이 먹고 또 먹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습관적으로 뭔가가 먹고 싶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스스로를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에요. 뭔가를 하면서 먹는 것을 당장 멈추고 식사는 오직 부엌 식탁에서만 하세요.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뭔가 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식사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오직 테이블과 음식이 연상되고 뭔가를 할 때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음식 단서들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하나씩 제거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둘째, 음식 자극에서 멀어지기, 바쁘게 지내기. 주변에 과자가 널려 있다면 먹고 싶지 않더라도 먹게 될 확률이 커요. 우리의 시야는 위보다 식탐이 많기 때문이에요. 먼저 집이나 사무실, 냉장고 등 주변에 있는 간식들, 가공식품들을 처분하고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저녁에 매일 야식을 먹는 사람이면 그 시간에 TV 광고나 유튜브 먹방 보는 걸 유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일이 바쁘거나 뭔가에 몰두하면 끼니를 건너뛰는 일이 있는데요. 바쁘게 지내는 것 또한 배고픔을 잊기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저는 가끔 밤에 음식이 유난히 당기면 산책을 나가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스스로에게 일거리를 줄 때도 있어요. 셋째, 습관은 강력해서 갑자기 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기.
갑자기 늘 먹던 간식이나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는 건 정말 어려워요. 습관이란 의식의 차원이 아닌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어 무엇보다 강력해요.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결과 특정 습관을 중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습관을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오후 4시 달달한 커피 한 잔에 달콤한 디저트를 곁들였다면 티로 바꿔서 마셔보세요. 아니면 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습관을 대체해보세요. 넷째, 인공감미료,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과 멀리하기. 제로콜라와 같은 0칼로리 식품은 진짜로 칼로리가 0이지만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어 식욕을 폭발하게 만들어요. 제가 전에 다루었던 설탕과 밀가루 역시 그 중독성이 마약보다 훨씬 강력해서 위험한 음식들이고요.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신이 만든 자연 음식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의 대부분은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켜 우리의 의지력과 식욕을 무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습관처럼 먹고 있다면 당분간 끊어보는 걸 권장드려요. 다섯째, 배고픔은 파도 타기. 우리는 배고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배고픔이란 한번 절정에 이르렀다가 파도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무시하면 잦아들어요. 배고픔도 경험할수록 배고픔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도 높아지고요.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면 오히려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공복에 대한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까지 바뀌게 돼요. 현대에서 느끼는 배고픔은 위장의 상태보다 정신적인 상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조건화된 배고픔을 이기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음식과 연합된 자극을 알아차리고 점차 제거하기, 음식 자극에서 멀어지도록 주변의 간식들을 정리하고 바쁘게 지내기, 습관적으로 먹는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기,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가공식품과 중독성이 강한 밀가루, 설탕 멀리하기, 배고픔은 파도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듣기만 해도 살 빠지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배고픔과 관련된 의견이나 식욕을 줄이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이 보면 좋은 영상 리스트는 더보기란 참고하시고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